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육류의 원산지 속이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전남대는 경쟁률이 5대1, 조선대는 7대1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전산용역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산센터 유지보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심사위원 간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와 부산을 잇는 남도해양 관광열차가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선물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지금이 가장 바쁠 때일 텐데 이때다 싶어 원산지를 속이는 업자들의 사기 행각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일도 속이고 고기도 속이고 김인정 기자가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추석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담양에서 자란 1등급 한우만 판매한다는 광고에 일주일 만에 3,400만 원어치 700세트가 넘게 팔렸습니다. 정말 광고 내용대로인지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도축하고 있는 소는 담양에서 자란 소가 아닙니다. 추정치로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1등급이라는 표기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업체에서 방금 포장된 추석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전부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개체 식별번호를 검색해봤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담양군산이 아닌 타 지역산을 여기 거짓 표시했으며 또 등급이 2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이렇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포장 작업이 한창인 광주의 한 배밭. 그런데 상자 위에 덮인 천을 걷어내자 광주배가 아닌 나주배 상자가 나타납니다. 박스가리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있잖아. 나도 좌분이고 외상으로 돈이 없으니까. 농관원이 추석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없던 가짜 나주배가 10,000kg 넘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일본발 방사능 여파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외면하면서 육류 인기가 오르자 원산지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는 전년 대비 39%, 돼지고기도 12% 더 많이 적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껑충 뛴 물가에 원산지를 바꿔 한몫 챙기려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가짜 상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추석 성수품 언제 어디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지 주부들의 관심이 높은데 황성철 기자가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4인 기준으로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때는 18만 4천 원이 듭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25만 9천 원이 소요돼 전통시장이 7만 5천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급 여건이 좋아진 배추와 사과, 배 등의 가격이 내려 추석 성수품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과일류는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10년간 조사 분석한 결과 사과와 배는 추석 6일에서 8일 전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작황이 호전되고 있는 배추와 무는 추석 2일에서 4일 전에, 시금치는 4일에서 6일 전에 구입하는 게 저렴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공급 여력이 충분해 추석 4일에서 6일 전에, 명태는 제수용 수요가 증가하기 전인 5일에서 7일 전에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과 선물 세트 가격 정보는 농산물 유통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화순군이 절경으로 유명한 동복호 적벽에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된 곳이어서 식수원 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칼로 베어낸 듯 깎아지는 절벽에 붉은 기암괴석이 장관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의 적벽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른바 화순 적벽입니다.
화순군은 멋진 경치지만 일반인들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을 일부 개방해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설치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이서 적벽이 화순군 문화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런 자원을 갖다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이 포토존이 설치될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광주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동북호가 흐르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토존이 설치되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동북호로 몰리면서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과 또 인근 지역의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동북호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도 화순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호 세부 협약을 한 뒤에 개방을 추진키로 하여서 화순군에다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화순군 의회 일부 의원도 화순군이 예비비까지 동원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화순군 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 화순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관련 예산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전산용역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본청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광주시 풍암동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관련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사업 입찰 과정에서 응찰한 광주의 모 업체가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전산센터 유지보수에 낙찰돼 400억 원대 규모의 7개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전남대는 4.85대 1, 조선대는 6.9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4.85대 1로 집계됐고 의예과와 수의예과, 유아교육과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조선대는 평균 경쟁률이 6.92대 1로 작년보다 조금 오른 가운데 경찰행정학과가 37.5대 1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와 상담심리학과에도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찰이 광주 지역 2개 구청 공무원 노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가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로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플래카드 1장, 전단지 몇 장을 갖고 소환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시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현수막에는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풍자한 귀태가의 한 소절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쉽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공식 전시장을 찾아가도 좋지만 지역의 일반 미술관에서도 디자인 비엔날레에 맞춤한 멋진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모난 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이 장식장은 물건을 올려두는 기능 위에 풍부한 색으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이 의자들은 꼭 누군가 앉지 않더라도 존재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담양 대담미술관이 마련한 디자인 비엔날레 후원전에선 가구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생활이 곧 예술이고 기능과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라고 관람객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보면서 생활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가구를 형상화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광주 은암미술관에선 다양한 장르의 미술과 빛이 만났습니다. 평면 그림인 관음보살에 필름으로 효과를 주고 LED 조명을 비춰 입체감과 신비감을 살렸습니다. 한지 위에 그린 달밤에 은은한 빛을 더해서 청명하고 순수한 밤의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 기념전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지역의 전략 산업인 LED와 미술을 융합해
빛의 아름다움을 구현했습니다. 빛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면은 일반 평면 작품에 비해서 그 빛 자체가 미디어적 요소로서요. 작품마다의 특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산업과 미술을 융합시킨 전시들이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변화무쌍한 예술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영호남을 잇는 남도 해양 관광열차가 운행을 앞두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부산과 여수, 광주와 마산을 잇는 코스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거북선 이미지를 형상화한 남도 해양 관광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부산역을 출발한 지 2시간 만입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으로는 광주에서 마산으로 가는 관광열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섬진강을 경계로 영호남 만남의 상징인 하동역에서 양지역 승객들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 안에는 탈의실이 따로 마련돼 전통차를 마실 수도 있고 각종 이벤트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해안을 가로질러 착창 밖 넓은 들판과 강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승객들에게 색다른 여행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많은데 이런 기차가 생겨서 가족들하고도 한번 와보고 싶고 객실마다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양 관광열차는 정차역 주변 테마 관광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리고 싶은 역 주변에서 체류형 관광은 물론 테마별로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시간권 내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하동 송림과 하계장터, 그다음 최참판댁. 특히 영호남 지역의 주요 교류 통로이면서도 그동안 승객 감소로 침체됐던 경전선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 관광별 특권이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사실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지지 않고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남해안의 풍광을 담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는 남도해양 관광열차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민주당이 당원들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위원회는 오늘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천 과정에 당원들의 대의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 경선과 모바일 투표 경선은 폐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여파로 영광굴비의 매출이 부진해 영광군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최근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등과 함께 참조기 등 일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인공 감마 동위 원소 등 일체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는 남중국해와 우리나라 서해안을 회유하는 어종으로 일본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